제가 아기를 낳고 나니까 이제 주변에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요. 내가 어릴 때 그 동화를 읽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애한테 그 동화를 읽어주니까 동화 내용이 조금 이상하더라. 왜 모두 나쁜 사람들은 다 계모고 왜 모든 공주는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냐. 요즘은 여자도 다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아 그래 맞아. 동화도 참 현대에 맞춰서 계속 바뀌어야 하는데 몇백 년 전 이야기를 지금 읽으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것들은 현대에 맞춰서 계속해서 해석되고 계속해서 바뀌어야 간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릴 때 읽던 동화를 많이 읽어보면 계모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만 해도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하지가 않고 그리고 여성들 경우에는 피임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를 계속 낳는 거예요. 의료기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피임이라는 것도 정확히 없다 보니까 그냥 애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빠를 모르는 엄마를 모르는 막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 같은 것들도 많았으니까. 그래서 부모를 잃는다라는 설정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요즘 나오는 책들 보면 뭐 주인공 계모 밑에 잘한다. 주인공이 뭐 고하다. 이런 설정 잘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예쁜 공주님은 왕자님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전에는 여자가 직업을 가진다는 게 불가능했잖아요.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성을 받아서 아버지의 소유이다가 결혼을 한 후에는 남편의 소유가 되었죠. 직업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었던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은 가장 목표가 되는 지향점은 신분이 높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 가질 수 있는 최고치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동화를 현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읽어주기도 좋고 아이들이 다시 읽기도 좋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런 관점을 계속해서 많이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목이 해방자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 이 책을 쓴 사람은 레베카 솔릿이라는 사람인데요. 리베카 솔릿이라는 사람이 맨스플레인이라는 말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맨스플레인이 맨 플러스 익스플레인이라는 말의 합성어잖아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이 리베카 솔릿이라는 사람이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남자를 만난 거예요. 뭐 무슨 일을 하시나요? 이러길래 아 최근에 어떤 모 사진작가에 대한 책을 썼어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아 그 사진작가에 대한 책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런 좋은 책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책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계속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책은 제가 쓴 건데요 라고 해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친구가 와서 그 당신이 지금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그 책의 저자가 이 사람이라고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조용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베카 솔릿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설명을 하려고 해? 근데 특히나 나한테 자꾸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많을까? 왜 남자들은 뭔가 내가 여자들이 모른다는 걸 가정하고 자꾸만 설명하려고 할까? 나는 그것을 맨스플레인이라고 표현하겠어 라고 하는 어떤 책을 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종손녀가 있는데 종손녀가 뭐냐면 자기 형제나 뭐 아우의 손자인 거죠. 근데 그 손녀 이름이 엘라래요. 엘라. 근데 그 엘라에게 헌정하는 책을 지금까지 많이 써왔는데 신데렐라라는 말의 뜻 자체가 신디엘라. 신디는 무슨 뜻이냐면 불을 쓰고 나서 남은 잿덩이 이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부엌에서 일만 하니까 재를 뒤집어 쓰고 있는 엘라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냈어요. 이 작가는 처음부터 이 책에서. 신데렐라는요. 원래부터 신데렐라가 아니었어요. 재투성이인 소녀 이 여자의 이름은 엘라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이 여자의 이름을 호명하고 시작합니다. 이 동화책은. 엘라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라는 무도회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도회에 가서 뭐 남자를 꼬시겠어. 이런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막 모여서 춤을 추는 거 나도 춤 추고 싶었어요. 근데 춤을 못 추게 되는 상황에서 시무룩해져 있었죠. 그랬더니 너가 그러면 호박을 주워와 너가 쥐를 데려와 그러면 내가 변신시켜줄게 라고 해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무도에서 막 춤을 춰요. 행복하게 우리가 춤을 췄지. 근데 춤을 추다 보니까 이젠 돌아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드레스를 입고 막 춤을 추다가 신발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왕자가 찾아옵니다. 왕자가 찾아서 신발을 신어보는 거죠. 신데렐라 원작을 보면 신데렐라가 신었던 신발이 너무 작잖아요. 유리구두가 너무 작잖아요. 주인공의 언니들이 발이 다 컸기 때문에 그 발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랬던 원작 기억나시죠? 근데 이 소설 속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달라져요. 어떻게 됐냐면 다른 두 언니보다 열심히 일을 해서 남달리 튼튼하고 큰 발을 가지고 있던 신데렐라가 큼지막한 구두의 주인임을 밝혀지고요. 그리고 이 언니들은 오히려 발이 너무 작아요. 집안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발이 작은 거죠. 발이 작은 연약한 여자, 누군가가 지켜주고 싶게 하는 아주 작고 연약한 사람이어야지만 공주가 될 수 있어, 왕비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편견도 한번 엎어주는 것이죠. 신데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내 신발 맞아요. 근데 이 여자는 왕자와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결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왕자도 굳이 이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이 여자를 찾아온 건 아니었어요. 다만 왕자와 이 신데렐라는 서로 자기의 고민이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신데렐라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엌 일을 계속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 왕자는 어떠세요? 왕자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왕자로 살기 위해서 너무나 감수해야 되는 게 많아요. 너무나 답답하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 항상 불행하다고 말해요. 왕자는 저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지지 못했지라고 불행해하고요. 나는 항상 어떤 옷을 입더라도 이 옷이 구겨질까 봐, 더러워질까 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봐야 하고 항상 사람들이 나에게 거리를 두기 때문에 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주는 그러면 우리 친구가 될래요? 라고 말을 해서 둘은 서로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신디였던 이 엘라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 나는 케이크를 만들 때 가장 행복했어. 가장 즐거웠어. 라고 해서 요정의 도움을 받아서 신디엘라는 케이크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데렐라라는 고전을 읽으면서 이 소녀의 기백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 신데렐라는 누더기 옷을 입었지만 활기가 넘치고 노동을 참 열심히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노동을 다 열심히 했던 사람을 그냥 갑자기 공주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노동에 기대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시대에 맞게 신데렐라 이야기를 하려면 존엄을 지킬 수 있으며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케이크 가게는 신데렐라가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자의 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결정되지 않으니 왕자와 결혼하는 부분도 없어져야 했습니다. 왕자도 심지어 해방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는 관점에게서, 이런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 관점에서 왕자와 공주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왕자는 외로웠을 거야. 얼마나 외로웠을까. 왕자도 자기가 왕자가 되고 싶어서 왕자가 된 건 아니고 자기를 많은 사람들이 항상 거리를 두고 보니까 마음을 나눌 친구가 필요했어. 신데렐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었어. 신데렐라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은 자기의 길을 만들어 나갔어. 책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신데렐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에 대한 묘사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동화는 시작할 때 백설공주나 신데렐라나 우리가 아는 많은 동화들은 여주인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반할 수밖에 없는지를 항상 강조하지만 이 작가의 말에서 리베카 솔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움의 유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곧 신분, 계급이 되는 것을 자기는 좀 피해가고 싶었다. 그래서 신데렐라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인생 속에서 누군가가 이런 인생이 행복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인 것인지,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선택하는 게 결국은 진짜 해피엔딩이야 라는 말을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현대의 시선에서 이 책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각했던 편견이 참 많았구나. 그 편견을 고착해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왔구나. 그렇다면 그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현대에 맞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 결혼이 목적이 아니다. 그 시대에는 근데 그랬을 수 있었을 것이야. 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 라고 그 시대를 부인은 하지 않으면서 현 시대를 긍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더 필요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